2014년 주요 노동 판례 징계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개 정도 되는데 하나씩 보면요. 은행 지점장이 금융 브로커한테 직무와 관련돼서 500만원 상당의 그 색소폰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해고당한 거죠. 징계 면직 당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부당해고다 이렇게 이제 그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행정법원까지 소송까지 갔는데, 그런 경우에 징계 면직한 건 정당하다라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판단을 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조에서 그 유인물을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 노사협력팀 직원이, 그러니까 노무관리하는 직원이 조합원들의 얼굴을 주로 촬영하니까 노조 수석 부지회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산별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각 사업장이 이제 지부 지회가 되잖아요. 부지회장이 이제 우발적으로 노사협력팀 직원하고 팀장한테 욕설과 폭언을 했는데, 이걸로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이제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노조위원장 얘긴데요. 자,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정직 2개월 한 거는 정당하다. 보면은 징계권도 이 징계가 타당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노동위원회를 거칠 수가 있어요.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무 휴게 시간 말고 자유 시간에 이제 수차례 카지노에 출입해서 도박을 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해임을 당했는데, 이렇게 해임 처분한 건 정당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32번째는 징계위원회가 원래 징계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단체 협약에 규정을 했다면, 그 규정을 위반해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 결의는 무효다라고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단협에서 이 징계 사유가 되는 그 사건을 인지한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징계를 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없으면 옛날 거 가지고 이제 끄집어내서 징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사협의로 정하기도 합니다. 33번. 자, 징계 사유의 발생과 징계 절차 요구 시점 사이에 취업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전 취업 규칙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건 잠깐만요.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업 규칙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징계 절차를 요구할 때 개정된 그 취업 규칙을 적용할 거냐. 대법원에서는 징계 절차가 요구되는 당시, 그러니까 바뀐 거죠. 바뀐 취업 규칙, 개정 취업 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 이 징계 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다는 건 징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징계 해고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징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소송에 가 있어요. 맞냐 틀리냐를 다투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일하지 마라라고 할 순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몇 가지 보면요. 은행 지점장이 금융 브로커한테 500만원 상당의 색소폰 수수해서 징계 면직당한 건 정당하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징계를 이게 정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절차적인 부분의 문제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내용상의 부분, 그 징계 양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적합한 징계를 때린 거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삼은 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서 그 해고를 통지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 서면이란 게 종이로 된 문서만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전자결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점장으로서 금융브로커한테 직무에 관해서 500만원 상당의 색소폰을 받았다. 그렇게 비싼 거 받았네. 그래서 그 행위가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은행이 공정성에 관한 신뢰가 떨어지고 명예가 훼손됐다. 그리고 회사 내 인사규칙에서요, 징계 양정 기준이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면 면직이나 정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게 극심하면 면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점장의 이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심하거나 극심하다고 보인다. 그래서 징계 면직한 게 이 징계 양정 기준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징계 면직에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징계권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다른 판례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유인물 배포에 대해서 노사협력팀 직원과 그 노사협력 팀장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걸로 정직 처분받는 건 부당하다 라는 판결. 자, 회사에서는 욕설과 폭언에 대해서 이 촬영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근로자 편이 아니라 사용자 편에서 행위하는 걸 보고 비꼬는 취지로 너 동료들이 보면 좋다 하겠다, 씨발 좋다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 이제 욕설과 폭언이라고 한 거고, 폭행은 C한테, 이게 노사협력 팀장이죠, 치봐라, 치라 이러면서 머리를 이 C의 가슴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들이민, 대가리 이렇게 들이밀면서 때려봐 뭐 이런 거죠. 이건 이제 폭행했다, 가슴을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직을 했는데, 판결에서는요, 자, 근로자 A, 이 지회의 소속 부지회장이 유인물을 배포할 당시에 B가 조합원들의 얼굴을 주로 촬영하니까 우발적으로 B와 근로자 C, 노사협력 팀장에게 욕설 및 폭언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근데 노사협력 팀장이 요 부지회장보다 직급이 높긴 하지만 같은 부서에서 둘이 근무한 적은 없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 노사협력 팀장이 A의 이 부지회장의 직근, 그러니까 바로 위에 혹은 가까운, 서로 이제 알만한 이제 그런 상급자도 아니고, 그리고 욕설이나 폭언의 내용도 경미하다. 그래서 정직 처분한 건데, 보면 취업규칙, 그러니까 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봐도 이 정직 처분은 상당히 중한 처분인데, A는 회사로부터 요 징계 말고 다른 징계를 받은 점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서 위법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해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 자,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는 거죠. 인사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징계권이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재량권을 남용했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위법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그 사례에 따라서 징후 특성, 그 다음에 징계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뭐 징계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그 밖에 여러가지 재반 사정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된다. 근데 이 양반이, 노조위원장 A씨가 징계 사유로 받은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중에서 대부분에 관해서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고, 그리고 이 행위들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거에 대해서 밖에서 상당히 비난을 한다라는 얘기죠. 회사나 경영진에 대한 비난 등에 매진함으로써 회사의 내부적인 직무규율과 위계질서를 위반했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을 보면 계획적으로 한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처분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죠. 카지노에 출입해서 도박을 하는 행위로 해임 처분한 건 정당하다. 자, 보면 근로자는 열차의 운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걸리는 약 70km 떨어진 카지노에 15개월 동안 42회에 걸쳐서 이 카지노를 출입을 했다는 거죠. 근무 시간에 15회, 휴게 시간에 27회. 그래서 회사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라고 해서 이제 징계에 해고를 하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어요. 판결에서는요. 그러니까 아마 충북 제천이니까 아마 정선을 가지 않았나, 강원랜드를 가지 않았나 싶긴 한데, 자, 제천에 있는 기차역에서 열차 운영원으로 근무하면서 열차의 도착, 출발, 통과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주된 내용은 열차의 기관사와 무전 등으로 연락해서 열차의 진로를 감시하고 열차의 운행을 인접한 역에 통보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 등을 적재한 화물칸을 기관차와 연결, 분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화물의 안전한 수송이나 철도의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주어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성실한 근무 자세가 요구된다. 이 일 자체가 상당히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추어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나 품위 유지 의무가 요구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직원들의 도덕성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철도청인가? 지금도 철도청인가요? 아무튼 그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적지 않게 훼손될 걸로 보인다. 자꾸 왜 이래 이거 라고 본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해임한 건 정당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징계사유가 인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했을 때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지키면 무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1개월 지나서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사연이 좀 있어요. 단체 협약을 체결하다가 이 단체 협약이 이제 실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에서 1개월 내용을 정했던 건데 이 단체 협약이 실효가 되니까 뭔 1개월 안에 해. 더 늦어도 되지라고 이제 회사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부당하다라는 거죠. 자, 단체 협약이 실효됐다고 해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그 외에 개별적인 노동 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 실효되면 거기서 약속했던 여러 가지 그 단체 협약의 내용들이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냐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근로 조건과 관련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이런 근로 조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들어가 있다, 화체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적용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고 사유 그리고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도 이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해고나 이런 것도 결국엔 다 근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돼야 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징계 대상자나 뭐 징계 사유를 조사하거나 확정하는데 기간이 너무, 그러니까 징계할 사람이 너무 많거나 뭐 이래가지고 기간이 막 한참 길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렇게 징계 결의한 건 무효다라는 거죠. 다음,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하고 징계를 하려고 할 때하고 그 사이에 취업규칙이 바뀌었을 때 뭘 적용해야 되느냐. 대법원은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판결문 내용 잠깐 보면, 자,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헌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는 해석을 해야 되고, 객관적 의미를 넘는 해석을 할 때는 신중하고 엄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하고 징계 절차를 요구했던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라면 그 경과 규정에서 다르게 정함이 없는 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징계 절차 요구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 개정된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있었던 사실, 그 전에 법률관계, 이거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거를 헌법상의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행위나 법률관계가 이미 다 끝나고 종결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종결됐으면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 건 소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이게 뭐 끝난 상태가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소급했다라고 얘기할 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개정전의 취업규칙을 존속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개정전의 취업규칙을 본인이 적용받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개정된 취업규칙으로 적용하는 것을 통해 얻게 되는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의칙이라는 건 신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이죠. 신의칙상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징계처분이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근로계약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고, 자, 근로자는 자신의 전 인격을 사용자의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자신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즉, 근로를 제공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다는 거죠. 자, 한편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단순히 임금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유지 향상시키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래서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 줄 테니까 너 일 안 해도 돼. 난 네가 일하는 꼴을 보기가 싫어. 월급은 줄게. 뭐 이러면 타당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적인 실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해서 자신의 업무지휘권, 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통해서 근로자의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실직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돼서 사용자는 이로 인해서 근로자가 있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를 안 시키면 월급도 줘야 되지만 손해배상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이 그 인격적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하면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징계와 관련된 2014년 판례를 봤네요. 수고하셨습니다.